쓰레기를 버려가면서까지 농사 짓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물상식한 애들이 바다에 버리고 와요. 그물이 진짜 길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0km.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과학 기지가 있는 이어도 인근 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2척. 해경에서 가장 큰 경비 함정인 5,000톤급 5,002함이 경계 태세에 나섰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비행줄 계속 주고 비행줄 완전 풀어. 해경 대원들과 경비 함정을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인근에선 남해어업관리단과 해어구를 처리하는 민간 수거선이 거대한 닭과 그물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다쳤어. 고물을 살려줄게. 잠깐. 배에 올라가자 그물과 어구가 가득합니다. 길이가 최대 1km에 이르는 초대형 어구. 중국 어선이 설치한 바닷속의 덫, 범장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안강망과 비슷한 어구입니다. 조류가 빠른 곳에 큰 주머니 모양의 그물을 설치해 조류의 힘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조류에 안 밀려나게끔 이 낫을 넣고 그물을 아구로 딱 벌리게끔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한 12톤 가량의 무게를 잡고 지금 이걸 고정하거든요. 이 범장망이 얼마나 좀 위험한가요, 이게? 총 길이가 우리 같은 그물은 한 200m밖에 안 되는데 이 범장망은 한 600m, 1000m 가까이 돼요. 이거 어마어마 이거 한 2km 반경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그물이에요. 이거. 해경이 주변을 호위하는 동안 범장망 수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서서히 올라오는 엄청난 양의 그물. 거기다가 쏟아줘. 거기다가 쏟아줘. 그물코가 작고 촘촘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물이 끝자루가 크면은 고기가 작은 지어들이 흘러내려가는데 중국 어선들은 끝자루가 적다 보니까 새우 한 마리까지도 작은 치어까지로도 전체 싹쓸이를 하는 과정입니다. 반나절간 수거한 범장망을 크레인을 동원해 올리는 데에만 또 몇 시간. 항구 한편이 그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닻을 옮기는 작업은 위험합니다. 하나씩 로프에 걸어
옮겨야 합니다. 수거 처리에 드는 돈만 수억 원. 하지만 오늘 수거하지 않았다면 바다에 가라앉아 죽음을 부르는 초대형 덫이 됐을 겁니다. 저희들은 배 한 척이 5통을 어구를 물에 내려놓는데 중국 어선들은 한 척이서 30통 어구를 갖다 놓고 고기가 오는 길목을 전체 차단하면서 작은 치역까지 잡기 때문에 고기가 우리나라 연근으로 올 수 없는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는 그런 특성과 그리고 그물이 굉장히 촘촘해서 어선들의 스크류에 걸렸을 시 기관 고장과 굉장히 큰 해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해상 장애물입니다. 부산 앞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선박. 국내에서 처음 제작된 6,000톤급 물리탐사 연구선 탐해 3호입니다. 극지와 국내외 해저 자원 탐사를 위해 1,800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지난 6월 서해 지질과학 조사를 위해 부산에서 처음 닻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해에 있어야 할 탐해 3호가 제주 앞바다에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선박의 동력 장치인 거대한 스크루를 폐어구가 칭칭 감싸고 있습니다. 최첨단 선박도 이 덫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스크류가 일단 너무 커서 위험 부담을 많이 느꼈고요. 처음에 가보니까 스크류 목에 엄청나게 그물이 많이 뭉쳐 있더라고요. 그게 그물뿐만 아니라 굵은 밧줄까지도 같이 있어서 해체 작업을 저희가 칼로 하는데 매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해양환경공단 수거선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습니다. 건지고 수거하는 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게 다 걸려있던 게 전부 다요? 예예. 이게가 몇 톤 정도 돼요? 이게 2톤 백입니다. 2톤 백. 수거된 폐여구는 모두 3톤이 넘었습니다. 비양도 저쪽 가가지고 어장을 놓다가 스크리 걸려가지고 한림에서 배를 불러가지고 가서 얘네가 왔거든요. 배가 그래가지고 한 돈 천만 원 정도 손해가 오죠. 네, 조업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하다 보면은 예인비는 뭐 도에서도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또 지원해준 거 이외에 또 수고비 줘야 되거든요. 잠수부를 또 불러야 되고. 거기서 사고 나면 기상 상황이 안 좋아지면 위험하죠. 배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해상에서 발생한 부유물 감김 사고는 1,800여 건. 이 가운데 제주가 370여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른 어선의 도움으로 구조돼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고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주변에 동료들이 있으면은
또 예인도 해줄 수도 있는 거지만 항해가 도저히 안 될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군안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해경이 한번 예인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지만은 또 해경이 해야 할 주된 임무에 대한 부분들도 공백 기간이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주업하는 연근의 주요 업종의 연간 어구 사용량은 16만 9천여 톤. 유실률은 24.8%에 이릅니다. 4개 중에 하나는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버려진 어구에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도 막대합니다. 유령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유령하고 어업하고 붙은 거잖아요. 고스트 피싱인데 폐그물이 이제 바다에 침적이 되면 물고기가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폐사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폐어굴이란 유령업에 인한 피해액은 그 나라의 연간 의획 생산량의 약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면 약 4천억, 우리나라 기준으로 할 때 한 4천억의 어떤 피해, 경제적인 피해가 있고요. 내가 어장을 해야 할 곳에 쓰레기가 적체가 돼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생산 활동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의식들이 많이 개선이 되긴 됐습니다만 전에는 전혀 그런 의식들이 없었어요. 그냥 너미 바른 쓰레기라도 건져 올라오면은 그걸 모아놨다가 항구로 가져와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는 어떤 형태가 돼줘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버려요. 우리 배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북해의 알프스라 불리는 노르웨이 로포텐 스볼베르. 세계 최대 대구 생산지 중 한 곳입니다. 바닷가 마을 위박에 어부들이 잡은 대구가 잔뜩 떨려 있습니다. 대구는 이곳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어부 게일 씨도 이곳에서 생계를 꾸려 나가죠. 미리 설치한 그물을 걷어 올리자 물고기들이 올라옵니다. 곧바로 피를 빼 얼음물에 넣습니다. 한창 주업이 이루어지는 사이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최강의 대형 맹금류 흰꼬리 수리가 게일 씨를 반깁니다.
우리나라에선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이지만 여기서는 그의 오랜 친구입니다. 생선을 손질하다가 나온 내장들. 흰꼬리 수리가 단숨에 낚아채 갑니다. 뒤이어 갈매기들이 배를 채웁니다. 게일 씨를 비롯한 노르웨이 어민들은 바다에 어구와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Before, fisher boats, they throw the garbage on the sea. But no, nobody do that. Because if the nets are standing, it's like a ghost net. So they can kill fish and crabs and forever. So I try to do my best to have a very good environment. And all the fishermen I know, they think the same as me. You have many friends. 노르웨이 해양자원법은 잃어버린 어구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수거해야 하지만 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어떤 어구를 얼마나 잃어버렸는지를 세세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Sometimes if the nets are stuck in the bottom rock or something and you lose it, you go into the app Barents Watch. And that's my boat number, boat name, and I just reset it. I took it up and set it back. Reset and submit, close. And if I had lost it, I have punched it. Yeah. So it's a very smart system. On that app, when we put out nets, we make the positions in that. So the other fishermen can see where I have my nets. And the Coast Guard and Fiskeridirektoratet, they see that. And when they have the boat ready, they can help taking up the gear. 노르웨이 최북단 항구 도시. 킹크랩으로 유명한 시르케네스입니다. 커다란 배 한 척이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어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노르웨이 수산청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Because where we are on deck working, you know it's going to be wire, it's going to be ropes. There's the captain. We're We are going now out of this area here for this missing pot. Here is 5 pot missing. Is reporting from fisher boats. Some have lost the pot. This is a king crab pot right here. Some are missing. We have king crab here, and this area here is almost king crab here in around Kirkenes and
inne i Varanger. 가까운 바다에서 잃어버린 어구는 해안 경비대나 봉사자들에 의해서 수거됩니다. 먼 바다는 이렇게 전문 수거선을 띄워 수거하죠. The directory rent professional fishing boats and crew and use them for picking up lost fishermen out at sea. And mostly then it's from bigger fisher boats. It's gill nets, it's long lines, it's pots, and it's trawls and everything. And that's the longest campaign that I've been. It's been for several decades. 어민이 신고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수심 120m. 잃어버린 어구를 걸어 올리기 위해 갈퀴가 달린 닻을 사용합니다. (400m) 길이의 와이어가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바닥을 긁으며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합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어구를 찾는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하지만 수거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하죠. It is a problem though that all the positions are not too accurate, but it can have been lost somewhere, and then the current and the tides and so can have moved it. So sometimes we're lucky to pick it up, and sometimes we're not. We use quite some money to pick it up, but you can imagine if there's lots of nets standing in the sea, fishing and fishing and fishing, and it just dies. 아, 이게 우리가 어구를 꺼내려고 엄청나게 돌아다녔던 흔적이네. 북유럽에서 처음으로 유실 어구를 수거해온 노르웨이. 1980년대부터 40년 넘게 2만 6천여 개가 넘는 어구를 수거했습니다. The lobster stock, it have decreased for several years because over fisheries and ghost fisheries. The Institute of Marine Research have said that it's about 15,000 pots standing along the shore who are lost. And that have led to the stock of the lobster have decreased. But now we have take a lot of pots up, and we have established free areas or restricted areas where it's not allowed to fish. And you now can see the lobster stock is increasing. 세계 2위의 수산물 수출 강국. 수산업은 노르웨이 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틀에 걸친 시도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통발. 킹크랩 한 마리가 운 좋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It's a king crab.
이튿날 아침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수거한 어구를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부 페르 헬게 씨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I'm here today to pick up my king crab pots. I used Barents watch, and I think it was in January I lost them. So they come every spring, they come here, and every autumn they come and look for it. That's good. It's just today I saved 10,000 Norwegian kroner, so it's a lot of money also. On the pots in Norway, you have to have a rotten rope, if I can call it that, who will rotten when it stands at sea for a long time. The pot will open and it's no longer ghost fishing. The catch inside the pot can go free out. And you start introducing it in some fisheries, and now it's for all pots. And it was, of course, difficulties, and they were not happy, especially the professional fishermen, because they have, like the snow crab fisheries, I think they have about around 10,000 pots each boat company, and you have to fix it, each one, and it's a cost and it takes time. So, of course, it's not popular, but it's the way it had to be. And they're working on the same solution for the gill nets and other kind of fishing gears. 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부족하다면 정부가 개입해 정책을 만들고 인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So I think the fishermen, for them it's natural. They see the benefits, they see the importance. It's they who use the sea. It's their livelihood, it's their food, it's their economic. So they see the big picture. This is important.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자 천연 기념물인 제주도 섭섬. 파도가 강한 이곳 안반 속엔 소라가 가득합니다. 소라 껍데기에 울퉁불퉁한 돌기는 바위 틈에 끼어 거친 파도를 견디도록 진화했죠. 하지만 버려진 그물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떼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물이 진짜 길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걸 끈다 하더라도 걔가 또 뜨거나 아니면 또 다른 데 붙어버리니까 처리하기도 애매하고. 뿔소라가 진짜 많이 걸려 있어요. 그거는 저희도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그렇게 다 죽어버리거나 한다면 뭐 뿔소라에 있어서도 해녀분들 생업에도 아마 문제가 생길 거고 저희 역시도 다이빙 하는데 그물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한테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
정부는 2005년 세계 최초로 생분해 어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생분해성 어구는 기본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뭐 한 수년 내에 완전 자연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어족자원의 조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분해 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조개 껍데기라든지 어떤 분말이라든지 생분해성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게 껍질 같은 거. 그런 것하고 일부 석유 화학 물질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물이나 햇볕에 자연 분해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죠. 생분해 어구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나일론 어구의 60%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대게와 꽃게, 참조기, 유자망 등 일부 업종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보급률은 14.6%. 하지만 국내에 등록된 어선 6만 4천여 척 가운데 생분해 어구 사용이 가능한 어선을 추려 계산을 해보니 보급률은 2.4%대에 불과합니다. 어민들이 이 생분해성 어구에 대해서 초창기 그 인식이 안 좋았지만 아주 지금 많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강도 테스트랑 다 하지만 좀 모노필라멘트에 못지 않을 만큼 강도도 나오고 아주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부터 쓰겠다라는 어민들도 실제로 있고요. 하지만 예산은 삭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9억 원이던 생분해 어구 보급 예산은 올해 35억 원으로 3분의 1 넘게 줄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부표. 우리나라 최대 굴 생산지 경상남도 통영시입니다.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 수면에 부표를 띄우고 그 아래 코팅사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줄을 매달아 키웁니다. 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와, 굴 껍데기 봐. 바깥에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스티로폼 산이 나타납니다. 이게 손으로 문지러도 그냥 이렇게 다 부스러지거든요. 가루가 나와서 손이 이렇게 다 하얗게 변할 정도입니다. 스티로폼 부표는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씁니다. 바다에 넣었다가 햇볕에 말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티로폼이 삭으며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남해안 굴에서 한 개당 11.2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국 양식장 부표는 5,500만 개. 이 가운데 스티로폼 부표는 절반에 가까운 2,400만 개로 추산됩니다. (4년) 전 정부는 2025년까지 스티로폼 부표 전면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잘 부서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 인증 부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보급률은 6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스티로폴 부자를 쓰면은 이제 어떤 또 제재를 준다든지 벌금을 준다든지 또 수산업 위반으로 또 몰아붙이면은 재산권 문제도 있고 하면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027, 8년도까지는 지연이 돼 가지고 완전히 100%가 교체가 돼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증 부표는 교체가 100% 돼야 되고 스티로폴 부자는 영원히 사라져야 되고.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스티로폼 산을 지탱하고 있던 검은색 바닥. 알고 보니 굴을 매달았던 버려진 코팅사였습니다. 경남과 전남 여수 등에서 발생한 폐 코팅사는 해마다 2,200만 줄, 2,600톤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얼마나 수거되고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은 상당히 저 입장에도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처리비 돈이 드니까 그렇게 지금 해가 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총회 때도 개몽을 하고 모든 것이 이제는 많이 의식 구조가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떨어놓은 걸 어떻게 할 거냐. 네, 코팅사는 예전에 재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트럭에 흙받침대 이런 데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재활용 업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업인들이 바다에 그대로 버리시거나 아니면 육상에 보관했다가 또 바람이나 이렇게 불어서 또 다시 바다에 투기도 하고 육상에 흩어지기도 하거든요. 굴 코팅사가 연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장 밑에도 있거든요. 또 먼 바다 나가면 수심 100m 밑에 이렇게 소나로 이렇게 찍어보면 쓰레기 무덤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이고 자기 가정과 자기 마당과 같은데 자기 밭과 같은데 육지로 치면 바다를 왜 망쳐야 됩니까? (2014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을 이끌고 있는 지욱철 전 이사장. 해양 쓰레기 왜 치우느냐 하면 우리가 건강한 바다 만들어서 건강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몸으로 느껴야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쓰레기 정화 활동에 오랫동안 참여했던 학생들은 바뀌었어요. 안 버리는 것, 이제 그것이 몸에 체화된 것뿐만 아니라 버리지 않게 된 것뿐만 아니라 쓰레기 있으면 줍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아, 이게 해양보존운동, 그래 환경운동은 몸으로 하는 거구나. 드디어 입양했어요. 우리를 위해, 바다를 위해. 3년 전 정부는 민간과 발맞춰 반려 해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줍는 활동입니다. 기업과 학교는 물론 기업이나 학교, 단체에서 해변을 입양해 2년 동안 정화하는 활동. 240여 개 기관이 3년 넘게 전국의 해안가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지욱철 씨도 주민들과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반려해변 신규 등록도 중단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이 정책을 운용하던 해양환경공단에서 올스톱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으로 그냥 의무만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민간의 의무에 기대어서 정부는 정책적 과실을 지금 따먹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자산을 활용을 해야 되고 더 사회적 자본으로 불려나가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는 어구가 만들어지고 버려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어구 순환관리과가 있습니다. 정식 부서가 아닌 한시 조직입니다. 9월 27일이면 1년간의 시범 운영도 종료됩니다. 폐어구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어구 보증금제, 인증 부표 보급 등 중요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현안을 다룰 담당 부서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폐 어구는 4만여 톤. 이 가운데 절반만 수거됩니다. 바닷속 어딘가에 계속 폐 어구가 쌓이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폐 어구와 해양 쓰레기 수거에 1조 원 안팎의 예산이 쓰였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거되는 것보다 버려지는 양이 더 많습니다. 수거 중심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업을 나가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물고기입니다. 돈이 되는 물고기, 돈이 되는 수산물, 그것은 채취합니다. 돈이 안 되는 것은 모두 다 버립니다. 내일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다 황폐화될 거예요. 어민 책임이 분명하게 있고요. 1차적으로는 어민 책임입니다. 2차적으로는 그 어민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책적 문화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해양 쓰레기를 얘기를 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관리하는 국가 자산, 인력, 예산 다 합쳐서 100이라고 했었을 때 예방에 90을 둬요. 그리고 10은 버려졌을 때 영향이 빨리 확산되기 전에 수거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처음 초기 때부터 그 반대가 된 거죠. 버려지고 난 다음에 일단 수거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 뒤따라가는 정책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발생량이 줄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발생량은 크게 줄지를 않고 수거량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화산 쇠설물이 겹겹이 쌓여 빚어낸 해안 절벽. 천연기념물 수월봉 화산 쇠설층입니다. 제주 사투리로 하면 기니, 그러니까 개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 흰 색깔 미세 스티로폼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생명을 잉태하던 품에서 죽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생과 사의 기록.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